네, 주식회사 아이센스 대표 차명식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달 말에 상장을 이제 시도하게 되고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짧은 시간에 저희 아이센스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를 알려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요 발표는 저희 총 이제 이 IR을 주관한 우리 관리부장님이 발표해 주실 거지만, 이 발표 후에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고 아실 만한 사항이니까요. 네. 그럼 우리 윤 부장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이센스에서 관리 부분을 맡고 있는 윤정훈 부장입니다. 발표 시간은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주요 핵심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저희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개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이센스는 의료기기 산업군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진단과 치료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진단 의료기기 산업군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밑에 표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진단 의료기기 산업은 세계적으로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아이센스는 대분류는 바이오 센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이오 센서의 제품군으로서 주요 핵심 제품은 혈당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11년까지 매년 56% 정도에 달할 만큼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두 자릿수 이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높은 이익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실현을 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 세 가지를 좀 추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최대 생산입니다. 강원도 원주와 그리고 인천 경제자유경제 송도 바이오 단지 내에 송도 공장이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강원도 원주 공장 인근에 강원도 원주 2공장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생산 물량의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기반으로 해서 저희 회사가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외에 등록금 특허만 약 90억에 이르는 기술 전략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글로벌 고객사를 다각화해서 세계 시장에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표현되어 있는 세 가지 회사에 대해서는 뒤에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제품 현재 핵심 주력 상품이 혈당 측정기입니다. 당뇨를 진단하는 제품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당뇨 환자의 환자 수와 저희 회사의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WHO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당뇨 합병증의 유발을 사전에 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낮은 소득 수준에서 이제 소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식생활이 조금 이제 고급화되면서 당뇨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당뇨 관련 산업은 제품군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먹는 혈당약, 약을 먹어서 혈당을 내리는 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인슐린,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해서 체외에서 주사를 통해서 체내에 인슐린을 투여하는 인슐린, 그 다음에 당뇨를 측정하는 당뇨 측정기, 크게 세 가지 제품군으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혈당 측정기, 진단 부분의 산업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혈당 측정기 시장은 주요 진단 의료기기 시장 중에서 가장 큰 마켓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시장 보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약 10조에서 12조 정도에 되는 세계 시장 사이즈를 보이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약 20조에 가까운 시장의 사이즈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거대 시장에서 로슈, 존슨앤존슨, 바이어, 에버트, 메이저 4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들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들입니다. 이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 4개사가 전 세계 시장의 약 8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1%는 일본의 아크레이사, 그리고 저희, 그리고 국내의
기타 제조사와 대만의 제조사 등이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크레자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당 쪽의 구성은 혈당 측정기, 혈당 스트립, 렌싱 디바이스, 란셋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크게 세 가지 제품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스트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립은 그림과 보시는 것처럼 체열을 통해서 혈액을 스트립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 혈액 내에 혈당 치수가 혈당 측정기 미터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술과 수익, 매출, 판매는 혈당 스트립을 통해서 발생을 되고요. 많은 혈당 측정의 많은 부분들이 혈당 측정 스트립에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측정기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립이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하고요. 혈당 측정기는 4.2%. 혈당 측정기와 혈당 측정 스트립은 서로 타사 제품끼리 호환이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혈당 측정기에는 그 호환이 되는 스트립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당 측정기는 대부분 시장에서 저가 혹은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당 측정기가 금액으로 표시되는 시장 사이즈는 좀 적은 편입니다. 네, 다음 저희 주식회사 아이센스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이센스는 2000년 5월에 설립을 해서 현재 업력으로 약 13년 정도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약 390명의 인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으로는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학교 앞에 저희 본사와 영업, 관리, 진단사업 부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강원도 원주 문박 동화단지 내에 1년에 일교대로 약 5억 개의 혈당 측정 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원조 공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 경제자구역 송도 단지 바이오단지 내에 저희 송도 공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2012년도 2월에 건축물을 준공을 해서 본격적인 생산은 2012년도 4분기에 생산을 개시한 신규 공장이 되겠습니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생산의 양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주 제1공장 인근에 원주 제2공장의 부지를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원주 제1공장의 생산량이 한계점에 다다를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것은 계획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성장 여력입니다. 2000년도 설립해서 2005년도 37억의 매출을 시작을 해서 2012년도 3분기까지 약 449억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2005년부터 11년까지 연평균 매출의 성장률이 약 56%에 달할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의 핵심 사업, 다각화 사업, 신규 사업, 세 가지 사업 부분을 구분한다고 보면 현재 시점에서의 핵심 사업은 혈당 측정기 사업입니다. 또한 다각화 사업으로서는 2009년도에 국내 시장을 필두로 해서 판매가 시작된 혈액 분석기 사업. 혈액 분석기는 혈당 측정기와는 달리 병원에서만 쓰이는 장비입니다. 혈액 내에 기초적인 전해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HbA1C 측정기와 가스 분석기. 현재 연구 단계는 전부 다 끝났고요. 현재 양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14년도 하반기 혹은 2014년도 초에는 시장의 출시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95%가 혈당 사업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성과입니다.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2009년 367억 해서 2011년 연간으로 524억, 2012년 3분기 기준 약 449억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전체 매출의 약 80%를 수출해서 꾸준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통상적으로 2011년까지 18%에서 20%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었고요. 2012년 3월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률은 약 13.6%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수익성이 좀 저하가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서두에 좀 설명을 드렸듯이 2012년도에 저희 송도 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송도 공장의 가동에 필요한 초기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서 시생산도 했어야 됐고요. 밸리데이션, 여러 가지 것들이 거치면서 송도 공장 초기 생산 비용에 따른 이유로 2012년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률은 예년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송도 공장이 가동된 2013년도부터는 예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높은 사업 전략. 저희 회사의 제품의 자체 브랜드는 케어센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케어센스의 자체 브랜드와 또 해외의 유수의 디스트리뷰터 혹은 제약사를 포함한 저희 파트너 사업 통해서 ODM 동시에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초기부터 미국, 유럽, 일본 선진 시장에 진입해서 현재 대부분의 매출이
현재 시장에 비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성장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계 최고의 기술력. 아까 뭐 저희 지적자산 특허관에 대해서는 간단히 연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업계 최고의 멤버로 차관식 대표이사님과 남학교 부장님께서 저희 회사의 공동 창업자십니다. 2000년도에 창업을 하셨고요. 학계에서 바이오센서 한 분을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또 바이오센서의 산업이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선도자적인 역할을 현재도 하고 계십니다. 또 총 매출액이 약 9% 이상을 R&D 비용에 투자할 만큼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있고요. 조직도 보시는 것처럼 연구 인력이 약 60명 정도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계속적으로 투자를 좀 연구 쪽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업계 최고의 제품적 능력, 저희 라이센스, 케어센스 혈당 측정기는 소위 말하는 혈당 측정기 사양, 스펙이 측정량이 0.5 마이크로, 검사 시간이 5초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스펙은 2003년도에 저희가 제품을 첫 출시했을 당시의 스펙 그대로입니다. 10년 동안 동일 스펙을 좀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2003년도에 첫 출시했을 때 당시의 현재 스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스펙이었습니다. 향후 그 이후에 저희 회사의 스펙을 대부분의 회사들이 맞춰오거나 비슷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감히 스펙에 있어서는 시장에 표준화를 선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저희 제품의 기술사로 인정받아서 수상한 경력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국내 혈당기 시장은 전 세계 89%는 메이저 4개사가 지금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에서는 2011년도 기준으로는 약 2.8%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주식회사 라이센스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저희 자체 집계로는 약 한 16% 정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2위 업체인 제2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저희 자체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제2사를 제치고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메트릭스 네트워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메트릭스라는 회사는 미국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아가메트릭스와 아이센스와의 사업 구조는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 스트립을 개발, 생산해서 아가메트릭스에 납품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아가메트릭스는 저희 스트립에 맞는 미터기를 개발, 생산해서 저희 스트립과 미터기를 시스템화해서 전 세계에 매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현재 저희 총 매출액의 약 45%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당뇨 혈당 측정기 시장에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또한 아가메틱스를 통해서 2010년도에 8월달에 유럽의 최대 제약사, 아까 당뇨 제품군 중에서 인슐린을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요. 인슐린 부분에서는 전 세계 1위 하는 제약사가 되겠습니다. 그 제약사의 아가메틱스를 통해서 저희 혈당 측정 스트립이 공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제약사 공급에 따른 매출 전망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아크레이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메이저 4개사 89%를 제외한 11% 중에서 약 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글로벌 혈당 측정기 시장 5위 업체입니다. 일본 회사고요. 업력은 약 50년 이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은 약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혈당 비즈니스에 대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크레이사하고는 저희가 2010년도에 아크레이사가 생산하는 스트립을 저희 주식회사 라이센스가 생산을 해서 아크레이에 공급하는 형태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동시에 아크레이사는 저희로부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저희 회사에 지분을 참여하게 됩니다. 공모 후에 약 10.5%에 해당하는 지분을 일본 아크레이사가 보유하고 있고요. 2012년 2월에 건축물로 준공한 송도 공장은 현재로서는 일본 아크레이사의 제품을 대응하기 위한 전용 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뉴질랜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가에서 당뇨 환자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혈당 측정기를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당뇨 환자들이 정부에서 입찰 조달한 제품만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9월달서부터 3년 동안은
뉴질랜드에 있는 전 시장에 주식회사 아이센스, 케어센스 제품만이 공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뉴질랜드의 모든 당뇨 환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아이센스 케어센스 제품만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3년 동안 저희가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계약 연장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계시장 생산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기존의 전기 전자제품 혹은 IT 제품과는 좀 틀리게 바이오 센서입니다. 화학물질들이 저희 제품 안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동일한 균등한 품질의 제품을 다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이센스는 2006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의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생산 노하우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균등한 품질의 제품을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원주 1공장에서는 약 1교대 기준으로 5억 개의 스트립을 생산을 할 수 있고 2교대를 하면 10억 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 공장에서 약 1교대 기준으로 올해 말에는 약 4억 개 정도 생산 캐파를 가진다고 하면 1교대 기준으로는 약 9억 개, 2교대 기준으로 약 18억 개의 스트립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금도 진행 중이고 향후에도 예상되는 거대한 비즈니스 딜들을 위해서 이미 생산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기본 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륙별로 저희 시장 점유율과 대륙별로의 저희 마케팅 전략을 간단히 좀 언급을 드리면 유럽 시장에는 2004년부터 저희가 진출을 했고요.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저희 유럽 지사가 설립되어 있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인구 부분의 수만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고 환자수 제일 많은데 전체 시장이 약 20% 정도 점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급속도로 지금 당뇨 관련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당사도 2008년도에 중국 지사 상해에 선립을 해서 현재 꾸준히 영업을 하고 있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 50에서 100%에 달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북아메리카 시장 2006년도에 진출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매출의 45%를 미국 시장에서 시연할 수 있는 저희의 가장 주력 시장이기도 합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판매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것이고요. 2010년도에는 미국 아틀란타에 저희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해서 마케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장, 신규 아이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핵심 사업이 혈당 측정기 사업 이외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해질 분석기 장비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국내를 시장을 시작해서 첫 출시를 진행했고요. 현재 약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전해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스까지 잴 수 있는 가스 측정기는, 가스 분석기는 저희가 2014년도 하반기에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늦어도 2015년 상반기까지는 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분석기가 평가가 본격화된다 그러면 향후 혈당 측정기 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저희의 성장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향후의 성장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혈당 측정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라든가 사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장에 발맞춰 오히려 선도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 전략, 마케팅 전략을 계속적으로 구사할 것이고요. 또한 전해질 분석기라든가 가스 분석기, HBO 연계 제품 부분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서 전체의 회사의 성장세에는 유지 혹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페이지고요. IPO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식회사 아이센스가 예정하고 있는 공모 주식수는 90만 주입니다. 공모 후 기준으로 보면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공모 예정가는 주당 16,000원에서 19,000원입니다. 공모 일정은 오늘부터 수요 예측을 시작해서 내일까지 수요 예측이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청약은 다음 주 21일, 22일날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상장은 2013년 1월 30일에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거는 공모우주주 구성이고요. 최대 주주등이 약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 전략적 파트너사인 아크레이사가 1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미국 시장의 파트너인 아가메트릭스도 약 2%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락업 관련된 사항은 현재 보시는 거는 약 41%의 법적 보호예수 물량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아크레이사는 저희하고 전략적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즈니스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저 정도의 지분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시장에서 매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52% 정도의 물량이 락업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주식회사 SS에 대한 설명을 이것은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기 전에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공모가 밴드가 16,000원에서 1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0년이지, 2010년에 저희 전략적 파트너는 아크레이사가 저희 신주를 인수할 때 25,500원이 좀 넘게 25,500원 정도 했고요. 작년 상반기에 저희 그 기관 투자 주주들 중에서 이제 펀드가 만기가 된다든가 그 사업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주 간의 거래가 있었을 때도 한 25,500원 정도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저희 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볼 때 이 회사가 조금 공모가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게 저는 어떤 정보의 그 비대칭성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저희 전략적 파트너들은 저희 회사를 샅샅이 검증을 했고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한 건데 개인 투자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 너무 회사 가치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Q&A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질문을 좀 해주시죠. 질문. 네. 저기, 예,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은 이 매출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상이 되어 있는 거 포함해가지고 보면 3Q 마감에 449억. 적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600억 정도 매출할 것 같고요. 2012년도에요. 작년 마감 기준으로. 그 다음에 2013년도 보니까 지금 이제 원주 공장도 아까 이제 캐파가 한 4억 개 정도, 5억 개인가요? 그 정도 수준이고, 송도도 조금 작긴 하지만 4억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2년도에 한 600억 정도 매출을 하셔서 몇 개를 생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2013년도에는 늘어나는 캐파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매출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매출하고 손익 예상만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같이. 좋은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작년에 3분기까지 이제 495억 원인데 작년에 이제 이미 마감한 거니까 작년에 저희가 어떻게 마감했냐면 600억이 아니라 662억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662억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662억이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우선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아까 소개했던 저희가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우리 그 마케팅 네트워크에 대해서 미국의 아가메트릭스를 중심으로 한 뭐 유럽의 이제 S사 굉장히 거대 제약사 그거 하나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 회사면서 이쪽 시장에 5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크레이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 파트너가 돼서 그 아크레이의 스트립을 이제 생산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뉴질랜드에 우리가 단독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이제 그야말로 저희 업계에서는 좀 놀라울 만한 실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작년에 뉴질랜드 지금 세 번째 사항인데 그건 저희 자체 브랜드거든요.
뉴질랜드 사업은 이렇습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낙농 선진국으로서 혈당 환자가 이제 비교적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혈당 환자들을 그 정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뉴질랜드의 환자가 쓰는 특히 이제 보험을 통해서 국가에서 보험을 통해서 쓰는 그 혈당 측정기는 뉴질랜드에 우리 조달청 같은 기관이 있어요. 파막이라고. 그 기관에서 한 3년 간격으로 해서 몇 개를 정해줍니다. 이제 모든 임상이나 정확도나 이런 걸 통해서 너네 환자들은 당뇨 환자들은 이런 제품만 써라. 그래서 사실은 작년 9월 이전에는 4개 제품을 쓰게 했어요. 로시 제품하고 아보트 제품하고 아이센스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들어가서 조금씩 이제 매출 아주 그 소량이지만 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팔고 있다가 우리가 한 1년 반 전서부터 일종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가지고서 뉴질랜드 시장에 단독 공급 계약을 맺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사실상 그게 저희가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하는 과정에 뭐 한 1년 반 정도 걸리면서 저희 제품의 정확성에 대한 거, 저희 회사에 대한 거 모든 리스크.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 9월서부터는 3년 동안 단독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센스의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은 혈당 관리, 뉴질랜드 전체 국가의 혈당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단독 공급 계약을 했어요. 작년 9월에. 그래가지고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에 깔려있던 로시 제품들을 갈아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만 해도 저희 걸로 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9월 이후에 뉴질랜드 매출이 50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플러스 다른 팩터들에 의해서 너무 짧게. 죄송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제가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그 상당한 양을 해서 그럼 600 그거 이미 얘기한 건데. 괜찮습니다. 얘기해서. 네. 뭐 얘기해서 와야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665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어서 여기서 600억이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600억보다는 오히려 한 10% 정도 더 많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레이가 작년에 공장을 막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년 2월에 아크레이 때문에 송도 공장을 사실은 이제 아크레이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진 건데 작년에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돈을 저희가 투자를 했어요. 한 250억 정도.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되나?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상임 말씀대 정부의 비대칭이 오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한테는 얘기를 다 하고 우리 개인 기관 어쨌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정보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또 요구하는 걸 제가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도 얘기하는 건데 선이라고 부도 얘기는 뭐 그렇게 뭐.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송도 공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그 송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시생산하고 밸리데이션 하고 그러느라고 사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고 아크레이에 대한 매출도 그렇게 한 25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 대규모 송도 공장이 돌아가니까 올해는 이제 송도 아크레이에 대한 물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작년 대비 한 5배 정도 우리가 더 팔게 돼요. 그리고 5배죠. 작년 대비 5배 정도를 이제 송도 공장을 통해서 아크레이 나가게 되고, 동시에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송도 공장에 대한 투자는 다 끝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었어요. 작년에 아까 3분기. 예전에는 우리 윤 부장님 설명에 18 내지 20% 정도 유지한다 그랬는데, 3분기까지 한 14%, 13점 몇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에 겨우 그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끝났어요. 근데 올해 가니까, 올해는 그런 요인으로 해서 매출이 그냥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얘기한 대로 작년에 449억으로 3분기 하고 거기다가 지금 600억 얘기하신 거에 한 10% 정도 더 우리가 매출을 냈고 그 다음에 그 14%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올해는 작년 대비 30% 이상의 매출이 아크레이에 대한 물량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나가게 되니까 작년에는 이제 첫 번이니까 이제 뉴질랜드 시장 갈아치기 위해서 좀 많이 했지만 아직도 뉴질랜드 시장은 우리가 이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매출은 저희가 볼 때는 30% 이상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영업이익은 다시 18%로 이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작년 대비 거의 80 내지 90%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제가 숫자 얘기한 거는 잊어먹어 주십시오. 안 들은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순이익률은 12% 있어도 나옵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올해 작년 순이익률은 윤 부장이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지. 근데 저희가 율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영업이익률 대비 그 단계순이익률은 약 2에서 3% 정도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영업외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뭐 환 임팩트를 제거는 크게 뭐 고려할 요소가 없고요. 통상적으로 과거의 어떤 추세를 보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률 한 14%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뭐 2, 3% 빼면은 뭐 1, 2%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저희가 그 전년도에 그 환율로 인한 임팩트가 조금 플러스 요인이 조금 있어서 전년 수준보다는 이렇게 단기 수익률이 2, 3%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되고. 그럼 올해는 뭐 한 18에 15%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업이익 순이익률? 예, 대충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자금 좀 어디에 쓰실 거예요? 저희 공모자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 단위로 한 10%만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미 3년 전에 아크레이로부터 약 10%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최소화해서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들어오면은 이제 송도 공장에 사실은 이제 아까 1교대 점 기준입니다. 아까 얘기한 원주가 1교대 기준으로 5억 스트립, 송도가 1교대 기준으로 4억 스트립인데 라인을 4개 만들었을 때 이제 4억 스트립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에 준공할 때 2라인만 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 대비 악페이 물량이 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고 내년에 또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송도 공장에 2라인을 더 깔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2개의 라인을 증설하는 데 일단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의 공장은 아까 사실은 그 1교대 기준으로 5억 스트립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거의 7개 정도 만들었고 올해는 거기에서 또 상당히 한 25% 정도, 20% 정도 더 늘어난 양을 만들기 때문에 캐파가 거의 이제 막 풀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생산 증대라면 우리가 또 다른 생산 시설을 필요로 하게 돼요. 생산 시설 하나 만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잠깐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반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한 1년, 또 한국이니까 빠르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그 장비 들어서서 프로세스만 한 다음에 밸리데이션하고 시생산하고 송도가 그렇게 했거든요. 작년 2월에 준 거여서 9월에 출시를 했으니까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내년 또 4, 4분기에는 또 원주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으로 봐서 원주 제2공장에 또 다른 그런 그 공장을 만드는데 아마 저희 공모 자금이 좀 쓰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공장 송도 공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함으로써 좀 차입금이 좀 발생이 돼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 부채율이 아직도 40% 안팎입니다만 좀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은 40% 지난번에까지만은 한 미만이었으니까 40% 안팎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차입금이 발생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뭐 재무 상태를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 공모 자금이 차입금을 좀 상환하는데 일부 쓰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우리가 R&D라든가 영업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네.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적은 없는지 하고요. 두 번째 혹시 이제 상장하셨는데 뭐 배당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네? 배당 계획. 사업을 시작해서 이 어려운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거짓말이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상장도 이제 보통 이제 첫 번째 된 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어려움도 겪고 했습니다만 그런대로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되고 좋은 인력들로 좋은 제품으로 좀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 회사가 뭐 거의 뭐 위기에 빠질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배당. 배당은 저희들이 좀 더 그동안에 배당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배당을 하느니 그걸로 좀 더 우리가 공격적인 R&D하고 생산시설을 투자를 함으로써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가치를 이제 높임으로써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장을 되면 좀 더 우리가 일반 국민들한테도 가까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배당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상장 하다가 안 됐다는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였어요? 2007년도에 한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초기에 너무 사업이 좋은 파트를 만나서 이제 막 2006년, 7년에 미국에 갑자기 많은 양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매출이 뭐 30억에서 120억, 180억 막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저희들이 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그때에 그 메이저 미국의 그 좋은 파트너라고 하는 데가 너무 저희가 이제 매출적 편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약 80%, 지금은 이제 30%로 떨어졌어요. 이거 다 해소가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재작년에는 이제 경쟁사에서 특허 소송을 걸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 특허 소송에 대한 문제를 1년 동안 해소를 한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해소를 했기 때문에 상장이 지금 승인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재작년에 했을 때 거의 다 결정이 된 게 특허 소송이 일주일 전에 들어와서 그냥 바로 미승인 난 거고 1년 동안 우리 계속 성장을 하면서 회사 모두 유지하면서 그 특허 소송에 대한 거를 해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요번 이 상장에 대한 청구 심사는 솔직히 그거 심사였어요. 그 특허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는지. 그래서 만약 거래소를 믿으신다면 거래소 판단에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장 승인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특허 소송사는 어디입니까? 특허 소송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온 그 소송은 이제 1심에서 기각이 났고요. 그 특허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 심판원에 무효 심판하고 권리범위 확인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특허 심판원 1심에서 그 무효가 났고, 그다음에 권리범위 확인에서는 대부분 그 17개 항 중에서 뭐 14항 정도가 그쪽 우리 실시 제품이 그쪽에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 사업의 리스크는 없다라고 이제 거래소에서 판단한 거죠. 뉴질랜드 같은 데가 국가 가서 할 때도 저희들이 이 상황이 그 뉴질랜드를 다 점검을 한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뉴질랜드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 특허 와서 다 뒤져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하고 그러니까 단독 공급 계약을 맺을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 주주님들이 이 특허 소송 때문에 갖는 리스크는 거의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 문제 있었죠. 네. 이 원화 강세하고 그다음에 엔저 때문에 환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환율 때문에 미치는 매출이나 이익의 감소 효과라든지 이런 거가 궁금하고요. 하나씩만 할게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하나. 환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 차입금이 엔화 차입금이 있습니다. 엔화하고 달러하고 합치면 약 한 130억 정도 차입금이 있는데 그 엔화 차입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 7, 8년 전에 굉장히 쌀 때 빌려서 아주 고생했죠. 뭐 리만브라드 그 사건 나면서. 그런데 그거는 이미 우리 재무에 다 반영이 된 거죠. 다 돼서 우리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거 다 재무된 상태에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돌아오는 거를 다시 엔화를 빌려서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0년 상황으로 갑니다만 그게 우리가 작년에 엔화 빌릴 때 1,400원대 빌렸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1,180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는 오히려 돌아올 거라고, 돌아왔고,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하고의 우리 이제 대규모 앞으로 요번에 뭐 작년에 비해서 5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원화로 이제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달러로 해놨어요. 뉴질랜드 달러는 좀 덜 변하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몇 개 유럽 국가는 EU로 또 해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그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뭐 이제 수출 한 80%니까 아직도 노출이 돼 있는데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데 또 뭐 많이 사는 원자재니 이런 것들은 또 USD로 결제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해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로 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정부 기관에서 하는 그 환보험 있지 않습니까? 수출공사인지 수출보험공사 거기에 보험을 2,500만 달러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이제 청구를 해놓은 거, 보장 환율을 받은 게 오늘 현재 1,550만 달러를 받아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한 1년 이상으로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 평균 환율이, 그 평균 보장 환율이 1,139원이에요. 거기서 지금 계속 사실은 8일날, 9일날 50만 불을 받았는데 50만 불에 대해서 저희가 한 5,300만 원대로 받은 그런 상황이니까 올해 내년에는 오히려 환 리스크보다는 환차 이익 쪽이 좀 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 올해 사업 계획 제가 30% 매출 얘기할 때는 1,030원으로 우리가 그 US 평균 환율을 따져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라서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좀 내년에는 2위까지 간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해외 쪽에서 보는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올릴 수가 있는지. 참 점유율 얘기하면 일단 이 시장이 크기가 참 큰 시장,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죠. 이게 거의 10조, 12조 정도 보는 거예요. 10조를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 그래서 세계 시장의 1%만 해도 1,000억이 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또 가만히 있는 시장이 아니라 계속 커가는 시장에서 아까 보셨지만 2018년에 20조까지 간다는, 그건 우리 결과가, 우리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적인 시장인데, 반면에 국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도 못한 거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국내는 전체 세계 시장 한 1,000억 정도 보니까 1%도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시장인데, 실제 우리 매출 구조를 보면은 국내에서는 거의 작년에 16% 가까이, 사실은 좀 우리가 조금 추정한 데이터이긴 해도 크게 틀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미 다국적 기업, 그동안 10년 전에는 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던 거의 100% 가까운 그거를 10년 만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다 쫓아가가지고서는, 우리 한국 시장이니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한국 시장에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16% 와서 아마 저희 생각에, 저희 그 영업부의 판단은 이미 작년에 잔순을 거의 비슷하게 왔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제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그만큼 제품력이 있고 있어 한다라는 거고, 국내니까 한다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 국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국내 업체지만 거기 다국적 어마어마한 업체입니다. 그거를 국내에서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 거의 지금 올해는 저희는 2위 업체인 그 다국적 업체를 제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한 3년 내로는 1등 가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해서, 그게 거짓말 같지만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지금 우리 실적이 올라가는 거 보면 그건 충분할 거라고 보고, 그건 저희 제품력, 일단 제품력이 없으면 이거 의료기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 제품력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그 다국적 제 1파트너가 사실 그 우리 첫 번에 보면은 미국의 우리 파트너를 통해서 유럽에 나간다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제약사입니다. 그 제약사는 그러니까 제약사란 말이죠. 제약사로서 세계에서 5위권이고 유럽에서 1위라고 그러고 연매출이 45조 되는 회사예요. 45조 되는 회사가, 이것도 숫자 얘기해도 재작년에 이쪽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걸 저희 스틸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가, 아마 대충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텐데, 그 정도의 회사가 새로운 신사업을 재작년 4월에 출시했을 때 저희 스틸 하려고 저희 회사 다 뒤졌어요. 제품서부터 라이센스 자체까지 다 뒤져서 검증을 다 끝낸 거죠. 거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회사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통해서 나가는, 일본은 이미 5위권 업체예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지금 기획 파트너 아닙니까? 전략. 우리 주주고요. 주주인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5배, 올해 비해서 내년에 또 2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시장 점유율에서, 저는 사실은 뭐 세계 시장에서 1위 하겠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내는 제가 한 3년 내로 한번 1등 해보겠다는 얘기고, 플러스 저희가 뉴질랜드 같은 건 사실은 뭐 정말로 얘기하면 나라를 돌이 아도친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굉장히 저희한테 레퍼런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그런 그 기록이 다른 지역에서 그와 비슷한
전체 나라는 아니더라도 지역별의 그런 어떤 이 지역은 다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세계 시장 점유율도 이렇게 의미 있게 2, 3년 내로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